2022년 10월 24일입니다. 2기 라이브 제6강이지요. 6강에서 권리분석 쉽게 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권리분석 쉽게 하는 방법 간단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잠깐만요.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경매정보지를 딱 보시는데 알고 보니까 몰라. 제가 맨날 저 이야기하는 멘토잖아요. 몰라. 그럼 하지 마요. 안 하면 돼. 네.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물건들이 많다니까. 그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시장뿐만 아니고 일반 부동산 시장도 이제 찬바람이 싱싱 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투자를 하시는 데는 조금 이제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젠가 그 또 뉴스 매일경제인가 그 뉴스 그 신문 뉴스를 보니까 이 영끌해가지고 막 은행에서 대출 풀로 뽑아가지고 막 아파트 막 사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대출 금리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이자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언제, 그러니까 내년 1 내지 2분기에 경매 시장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매일경제 신문 기사입니다. 아마 저희 카페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희 카페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매일경제 신문 해가지고요. 어제 날짜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우량 물건들이 내년 아마 한 2, 4분기쯤 해가지고 많이 나올 것이다. 아마 또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취득세율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야지만 뭡니까 이 사람들 좀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년 제가 볼 때는 늦어도 2분기 한 2분기 내지 3분기쯤에서는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맨날 있잖아요. 공부만 드립다는 거야. 안 돼 봐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뭐 더 해야 됩니까? 경매 투자도 하면서. 제가 간혹가다 방송할 적에 옆으로 살짝 빠지니까 어떤 분들은 옆으로 빠지는 것 말고는 짱이래요. 옆으로 빠져야 돼요. 뭘 빠지는데 이게 간혹가다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한 말씀 딱 드릴게요.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이효령 박사님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제가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4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 이분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이게 사람이란 보니까 나나주의와 도도주의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같이 다녔던 그 여자 두 분들이 간만에 동창회 해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A라는 여자분은 보니까 나는 집에서 커피나 끓이고 밥이나 하고 애나 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B라는 여성분이 나 집에서 밥도 하고 살림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게 나나주의보다는 도도주의가 낫다 이거죠. 여러분들은요 경매 공부도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배팅도 하고 그죠? 경매 공부나 해볼까? 그런 사람들 절대적으로 진도 안 나갑니다. 경매 공부도 해가지고 정말로 허벌나게 하는 거예요. 열공 절공 빡공이잖아요. 하셔가지고 전문가들 뺨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본 영상물들 중에서는 보면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상물들이 있어.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이 양반 보니까 낚시 영상이구나. 그런데 그런 영상도 보고 이제 현혹대가 말이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봐가지고 일단 경매 투자해가지고 월 1,000원 보이잖아요. 월 1,000만 원이 엄청 큰 돈입니다. 그죠? 진짜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쉽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에 경매 시장에 물정 모르시는 분들은 말이죠. 그냥 혹 하는 거야. 월 1,000만 원 같으면 내가 한 달에 월급이 말이야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와 따따따하잖아요. 3배잖아요. 3배 그죠? 그 양반 말들 해가지고 그 채널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거 카페가 있네. 카페 들어가 보니까 오프라인 강의가 있네. 오프라인 강의다 보니까 처음엔 돈 100만 원 내네. 야 이러다가 나중에 또 연회원 해가지고 300, 500만 원 받네? 결국은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그 주체적인 어떤, 물론 안 그런 학원들이 대다수 많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일부 좀 양심불량인 그런 그 학원들도 간혹 가면 눈에 보이더란 말이죠. 어쨌든 보셔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회 좋습니까? 그죠? 제가 사실은 경매를 저도 옛날에 배웠죠. 모르니까 제가 1980년대 후반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제 업무가 이제 채권 관리 관제 업무를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그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됐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경매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냥 선배들한테 말이지, 위에 과장이나 대리한테 막 깨지면서 혼나면서 막 경매 배우곤 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유튜브 띡 눌러버리면 뭐냐면 여기저기 영상물들 그냥 완전히 홍수로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결국 뭐다? 내 학이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막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신데 한 분이 아까 저랑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전화 통화를 하셨는데 이분이도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가 이분도 내년에 뭐 정년퇴직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배가 경매 쪽에 관심 많으시다면 유튜브 방송하세요. 저 그런 얘기했습니다. 유튜브 하시면 됩니다. 구글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구글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웹캠 깔아놓고 이 마이크, 지금 저는 마이크 앞에 이제 안 보이게 해놨는데 마이크도 있습니다. 핀 마이크가 아니고 설치해가지고 그냥 내가 찍어요. 그 OBS라는 이 인터넷 방송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 예. 지금도 제 화면에 얼굴을 보면은 뒤에 화면에 이제 깔끔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크로마키라는 겁니다. 크로마키. 이 크로마키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라는 거죠. 다 보여드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방송 하십시오. 유튜브 하십시오. 왜냐면 이게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채널 같은 경우 저녁 8시 땡 하니까 제가 땡 한 제가 수도꼭지처럼 틀면 물이 쭉 나오는지 압니까? 안 나와요. 1시간 정도 떠들려면 최소한도 서너 시간, 4, 5시간 정도 자료 찾고 이렇게 해야 돼.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완전히 경매 전문가가 됐더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제가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또 온 김에 인사 말씀이나 한번 드려볼게요. 열정맨님 오늘 1등 하셨네요. 이정아님 2등. 고낙성님 3등, 박황룡님 4등, 에리카님 5등, 이명남님 6등. 그 이후는 등수를 안 부르겠습니다. 곽충건님 감사합니다. 고공쌤 부동산TV님, 조창선님, 또 누구신가요? 박종민님, 김혜진님, 네, 감사합니다. 에어버스 러버님,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스카이캐슬님 감사합니다. 나는 닉네임 좋습니다. 운동하다가 막 들어오셨네요. 그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공재헌님,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박현성님, 감사합니다. 강성확님, 네, 알까기 대왕님, 주여사님 들으셨네요. 홍대희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새쌍님, 그 다음에 아리수님, 버들목님, 김유태님, 인생 60님, 맞습니다. 인생 60입니다. 이게 뭐, 나이는 좀 들어가지고, 몸은 좀 옛날만 못하지만 그래도 정신은 이게 원수 가잖아요. 부동산은요, 제가 볼 적에는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소위 인생 짬밥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부동산 건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랑님 감사하고요. 허태구님, 네, 반갑습니다. 재웅월드님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선행님 항상 수고를 해주시고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피터팬님, 그 다음에 에리카님 아까 말씀드렸나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폴님 들으셨네요. 네. 새쌍님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또 대찬 인생님 들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랑 낮에 전화 통화하신 분이, 조만간에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시겠답니다. 자기 주말 농장에서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고구마 좀 가지고 갖다 주러 오신대요. 그래서요, 고맙죠. 오시면 아마 이분도 보니까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 쪽으로 관심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아마 대찬 인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사무실 시스템 잘 아신다고요. 근데 와서 보시면요, 그냥 허접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그냥
숨어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막 나대야 됩니다. 주변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죠? 막 들이밀어 버려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특히 제 영상물에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안 외울 수가 없어.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분의 어떤 전략으로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아우, 귀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시고 나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자꾸 하면요, 감사합니다 하면 앞으로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침에 저는 눈 딱 뜨면, 아이고,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또 운동을 다녀요. 운동하다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이제, 옆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이 빼고, 근데 앞으로도 제가 간혹가다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할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뭐, 1시간 내내 계속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거 경매 이야기만 이것도 재미가 없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말이죠.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모르면 안 하면 돼요. 이건 제가 농담 아닙니다. 예. 모르는 거 말이죠. 큰 내 똥꼬지 피워가지고, 그 하면 뭐 어쩔긴데 봐가지고. 그죠? 판례 찾고 법조문 찾고, 와. 저 같으면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다. 왜냐면 경매시장에 경매 물건들이 말이죠. 한마디로 천지 빽깔인데, 팍 많잖아요. 많은데 굳이 왜 거기다 목매 다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은요, 이게 나와 있네. 두 가지인데요. 권리 분석은요, 쉬워요.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이 있고, 이게 부동산 등기부 분석입니다. 부동산 상.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죠. 이게 주택이란 말이에요. 주택. 그럼 주택이면 이게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있고, 또 두 번째, 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하니까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 등기부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및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분석이다. 이거지. 부동산 상의 권리에 대한 분석 뭐다?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 그죠? 예.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 상의 권리하니까 유치권, 그죠? 또 뭡니까? 뭐 있어요? 법정 지상권, 그죠? 이런 게 이제 부동산 상의 권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접근하면 보실 필요가 있고,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하는 게 이때 소위 소멸 기준 권리를 찾아가지고,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앞에 있으면 인수고 뒤에 있으면 소멸된다. 그렇게 밑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비 기입등기, 가압류, 이렇게 건저당권 하면 여기 가로치고 건저당권, 저당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밑에 4번은 가압류니까 가압류, 압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자료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5번째 해가지고요. 특정한 경우에 전세권. 원래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소멸 기준 권리 아니에요. 전세권 소멸 기준 권리가 아닌데 요러한 요건을 딱 갖췄을 때 당신이 소멸 기준 권리 화합니다. 너는 전세권 소멸 기준 권리 아니에요. 근데 너는 소멸 기준 권리 화해라. 우리가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 청수상에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잖아요. 그죠? 확정일자 도장을 빡 받아놓게 되면 임차인은 원래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뭐다? 이게 채권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빡 받아놓게 되면 채권의 물권화. 이거 확정일자가 보시니까 채권, 임대차 계약 채권 계약이란 말이에요. 채권의 물권은 아닙니다. 확정일자 물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의 물권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 전세권도 역시 마찬가지.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에요. 소멸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러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는 당신이 소멸 기준 권리 화해라. 그죠? 화해가지고 그 기준에서 근데 이 전세권은요. 제가 사실 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아마 할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데 이것도 그 같은 관련 부분 가가지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진도를 또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체를 다 펼쳐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 나와 있잖아요. 간단해요. 소멸 기준 권리인데, 건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 일정한 경우에 전세권이 해당되며, 그죠? 이들 권리 중에서 부동산 등기부상의 경매 부동산 등기부상 제일 먼저 등기된 권리, 이거 제일 먼저 요겁니다. 이게 선착순에 얘가 제일 먼저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저당권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담보가등기도 있고, 강제징매도 누가 넣었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제일 먼저 어떤 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권리는 네가 말소 소멸 기준권리 해라 이거지. 예. 이게 권리 분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경매정보지를 착 보면서 권리 분석한다. 임차인에 대한 그 부동산 상의 권리 분석과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한다고 뭐 봐가지고 착 보는 순간 1초 안에 끝나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1초 안에 끝나야 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끝나고 나서 됐다. 아이고 특히 내가 아는 동네네. 그러면 권리 분석 딱 끝났네. 그 다음에 현장 나가야죠. 그죠? 현장 나가서 여러분들 뭡니까? 비비적거려야 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저처럼 말이지 맨날 방송에 난답시니까 맨 앉아있으면 이게 돈 안 돼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뭐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빙산이 뭡니까? 저는 아직 본 적 없습니다만은, 바다 위로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법원 경매는 이게 전체 이게 다인데, 바다 위에 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요거. 이걸 가지고 근데 마침 사람들이 보니까 마침 이게 법원 경매 첨부인 양, 이렇게 또 혹시 간혹가다 경매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호도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았더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권리 분석 못 해가지고 낙찰 못 받는 게 아니더라. 기본적인 거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법원에 경매법정 가보시라니까요. 가보시게 되면요. 그냥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그분들과 입찰서 쓰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어떤 경매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경매 투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수익을 실현시키고 싶으시다 그러면요. 지금 당장은 시절이 그러니까 조금 더 쉰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계시는 그 동네를 관장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 법원.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 자양동이다 그러면요. 동부지방법원에서 이게 광진구를 관장을 하고 있어요. 동부지방법원 같은 게 매주 월요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진정 경매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경매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시절이 요상하니까 입찰은 안 들어가. 그런데 어떻게 경매 법정을 맨날 왔다 갔다 해봐요. 경매 법정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거기에 대출 알선해주는 아주머니들이 말이 얘 하나 누가 낙찰 받아가 쏙 나가면요. 그 낙찰자 뒤로 해가지고 한 10대 명이 아줌마들 막 쫓아가요. 볼펜 주우면서 한다. 왜? 그러니까 볼펜 주우면 명함을 줘요. 그게 뭔데 이게 대출 받으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 또 아니면 경매법정 가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매법정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안 계시지요? 다들 경매법정 다 가보셨지요? 다 가보신 걸로 알고 있고요. 허태고님 들어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사실 방송할 때 허태고님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일요일날 저한테 고구마 갖다 주신다고 해가지고 고구마 갖다 주시면 아주 맛있게 잘 먹어야죠. 잠깐만요. 들어온 김에 보니까 구두님 들어줬고요.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유현성님, 신인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제 희망인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제 욕심으로 봐야겠죠. 마음을 비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보셔가지고, 이 4가지 권리 중에서, 물론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일정한 경우도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해가지고, 봐서, 말소 기준 권리 봐서 앞에 있다 인수고, 뒤에 있다 소멸이다. 이게 이거라니까, 이거. 특히 이제 우리가요, 소위 소멸 권리 분석에 있어서 근거법이라고 굳이 따진다면요, 이게 민사집행법이 있어요. 민사집행법 맞죠? 91조 3항하고요. 91조 4항이 있습니다. 91조 3항은 뭐다 이게? 소위 소멸기준권리 이후에 모든 권리는 경매신매각으로 꼴까닥 소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멸한다. 그리고 91조 4항은 소멸기준권리보다 먼저 앞서 있는 것은 소멸을 안 한다. 소위 인수한다. 인수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다만 이게 단서조항에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때로는 봐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면 경매신매각으로 여기 인수한다고 그러는데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리분석의 근거법은 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얼핏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
민사집행법 91조 3항하고 91조 4항에 있어. 그리고 또 91조 5항 보니까 유치권자의 뭐 채권과 낙찰자 매수인이 뭐 부당한다 이런 뭐 조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나아가서 91조 2항 같은 경우는 저당권인 경매시 이게 민지법 91조 조항은요, 2, 3, 4, 5항, 1항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2항 같은 경우 보니까 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대요. 자, 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멸한다. 근데 그 소멸하는 저당권이 맨 앞에 있으니까 맨 앞에 이 저당권이 있다다. 그럼 얘가 소멸한다. 이거 소멸하니까 그럼 이게 소멸 기준 권리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맨 앞에 저당권이 소멸하는데 뒤에 어떤 권리가 소멸 안 한다. 그럼 이게 소멸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저당권이 소멸하는데 뒤에 있는 어떤 권리가 소멸 안 한다. 그러면요. 낙찰자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권리를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인수하는 금액만큼 금액을 다운시키다 보면은 이 권리보다도 먼저 앞서 설정된 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죽어라! 그러면 나도 죽어라 이거죠. 그럼 또 담보 가등기다 보면요. 가등기 담보 등 관한 법률 이제 13조인가요? 법조문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보면 담보 가등기는 뭐다?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에 따라서 이게 저당권하고 담보 가등기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그게 이제 효력이 비슷하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또 이제 강제경매 기입등기. 여기 이제 강제경매 기입등기도 이거 제일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이거 제가 잠깐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요. 여기 임차인이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A가 어떻게 본인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이걸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 임차인인데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람은 뭡니까? 강제경매 신청권자로서 사람 같은데 권리는 분명히 틀리죠. 그죠? 일단 말소기준 권리는 어떤 거냐? 소멸기준 권리 요거잖아. 강제경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권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설정된 권리는 이 강제경매거든요. 이거보다도 지가 소멸기준 권리가 되면서 지보다 먼저 전입신고는 이땐 A는 뭐다? 낙찰자의 인수상이다. 따라서 경매 걸고 만약에 이 사람 전세 보증금이 1억인데 1억인데 누가 B라는 사람이 5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만약에 A가 말이지 5천만 원 받아갔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런 내용을 또 우리가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전세권은 제가 관련 부분 가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이 권리분석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니까 부동산 이제 등기부상의 권리분석이잖아요. 그죠? 요 사례가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어떤 권리들이 발생된 순서별로 제가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거 생생경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맨 앞에 지상권 설정되어 있고, 지상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건전한권 설정됐네. 그 다음에 가압류도 어떻게 보면 말소기준 권리고, 담보가등기도 말소기준 권리고, 강제경매 이것도 말소기준 권리란 말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 건전한권 이 맨 앞에 있으니까 여기에 소멸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요거보다 앞에 있는 권리 인수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권리 무조건 소멸돼 버려. 우와, 그럼 지상권 어떡한다?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게 보니까 강제경매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다더라. 그러면요. 딱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첫 번째 보니까 강제경매가 들어왔네. 그러면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무익녀. 그죠? 잉여. 남을 가망이 없는 거야. 무익녀는 뭐다 이게? 경매 신청권자. 여기 강제경매가 경매 신청권자죠. 그죠?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는 건전한권하고 담보가등기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낙찰돼야 된대요. 예를 들자면 건전한권과 담보가등기의 채권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한 1억에 낙찰됐다 그러면요. 이 건전한권과 담보가등기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 지금 당장 자기 채권 해소를 원하지 않는데 엉뚱하게 말이지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는데 우와 봐가지고 1억에 낙찰됐다 그러면요. 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이런 권리자들이 자기 채권액을 전액 만족 못 시키잖아요. 그죠? 이게 무익녀랍니다. 무익녀에 의해서 이게 때려는 봐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강제경매 신청 들었더니 요거
무익녀에 의해서 내가 실제 열심히 들어가서 낙찰 받더라도 나중에 짜다 내가 불허가 결정나면 너 어떡하시랍니까? 말짱 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법원 가서 백날 따져봐봐요. 따지면요, 경매회장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속으로 저 무식한 엑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지 몰라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강제경매가 들어왔다. 이게 우리 이거 대의변제 이거 항상 이거는요, 이거 막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대의변제가 뭡니까? 이 민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빚을 대신 갚는 거래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빚을 대신 갚아야지. 이 집이 현재 경매 진행 중인데 말이지. 골목길에 지나가는 과객이, 저 집이 경매 진행 중이구나. 내가 빚을 대신 갚아줘야겠지. 그런 미친놈 있다 없다 없잖아요, 봐가지고. 근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하니까 예를 들어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다? 대의변제에 의해서 권리관계를 어떻게 유동적으로 춤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다 해서 항상 대의변제, 무익녀에 의한 매각 불허가, 여부에 대해서, 나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위 사안의 경우에 나와 있네요. B 건저당권, 미 사안의 경우죠. 위 사안의 경우에 B 건전한권 요겁니다. 다음에 C 가압류 요거죠, 그죠? 다음에 D 담보가등기 요거잖아요. 다음 E 강제경매 이거잖아요, 그죠? 각각 이거 맞아요. 각각 소멸기준권리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선착순입니다. 제일 먼저 설정된 게 뭐냐 이게? 여기 나와 있죠. 소멸기준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기된 B 이거. B 건전한권의 진정한 이것만 우리가 파악하면 권리분석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정보지에 착 보면 저당권 거의가 다 저당권의 말소기준권리예요. 소멸기준권리란 말이죠. 근데 착 보니까 저당권 착 있네. 아이고 등기부상에 아이고 앞에 지상권 있네. 야, 다음 두 번째 뭐다? 부동산 상해 권리자 하니까 임차인이다. 야, 임차인자가 전입신고를 저당권보다도 빨리 했나 나중에 했나? 그거 보는데 한 몇십 분 걸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그냥 착착 이렇게 해서 이게 막 빨리 단련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법원 경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법원 경매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권리분석으로 바라보니까 법률적인 용어가 뭐 어쩌고 말이죠. 뭐 용어 어려우면 신경 쓰지 말고 하지 말아요. 괜찮아. 정인의 용어가 궁금하다 그러면 네이버 뭐 지식인이 아니면 네이버는 다음에 검색창에 나가요.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담보가등기 한번 입력해봐요. 그럼 담보가등기 관련해가지고요.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이런 게 다 걸려요. 그거 보시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열정은 가지고 계셔야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입이 딱 벌리고 있으면 담이 푹 떨어집니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눈탱이에 떨어지면 눈탱이가 밤탱이에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권리보다 먼저 설정이죠. 여기 자 보십시오. 먼저 설정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거래. 또 먼저 성립된 권리 하니까 임차인,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되며 나중에 설정 또는 성립된 권리는 당연하죠. 따라서 잡아가지고 아까 말씀만 드렸습니까? 앞에 거는 인수요, 뒤에 거는 소멸이다. 자, 그럼 우리 또 투자자 관점에서 딱 하네 보니까 우리가요 이게 공부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공부하는 차원에서요 그 권리분석 한다 보면요 여기 선순위에 보니까 지상권 있잖아요. 지상권이 야 이거 인수한대. 인수한다니까 이게 지상권 인수한다니까요. 인수한대 어떡하지? 뭐 아이고 들어가면 안 되지. 왜 안 들어가? 이것도요 단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만 보고 인수하니까 고개를 팩 돌린다기보다는 어떻게 한다더라 보고 지상권 뭐 설정되어 있구나. 근데 지상권이 설정된 범위가 있죠. 범위죠. 그때 다 틀립니다. 인수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노노노노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되었던 거 설정된 범위가 어디냐,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나아가서 지상권 설정된다, 됐다, 인수되는 지상권 있다 할지라도 나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되죠. 또 하나 더 보면 지역권이라는 게 지역권. 지역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뭐 요역지, 뭐 성역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역지가 이제 요구한다는 것이고 성역지가 성락한다는 그겁니다. 예. 이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A 땅이 있고 B 땅이 있어요. B 땅 이 사람이
이 도로로 나아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A 땅 이걸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역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제가 안 해봐서 그건 모릅니다. 그런 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누구한테 질문하셔야 된다? 법무사들한테 질문하셔야 되니까 그분들 등기 전문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B 입장에서 봐가지고 A 땅을 밟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B는 뭐다? A한테 야 나는 당신 땅에 대한 이것도 요역지 성역지도요. 이게 막 연상하시면 된다니까요. 나는 A 당신 땅을 밟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 땅 일부를 내가 요구한다. 이게 요 B 땅이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그러면 A는 뭡니까? 그래 B가 A한테 주장하면 알았어 성납할게. 이게 성역지입니다. 이렇게 그죠? 요역지 성역지. 근데 보니까 어이구야 이것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거 뭐 또 선순위 해가지고 등기부등 보니까 해가지고 앞에 지역권이 떡하니 설정됐네요. 지역권 설정됐단 말이죠. 어쨌든 방금 지역권 설정 누가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강제경매 이것이 말씀 규정 권리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역권 하니까 낙찰자 인수잖아요. 그죠? 인수하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이랑 어떤 권리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인수하니까 나쁘고 이런 이분법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인수하니까 일단 좀 조심해야겠다. 근데 요거 인수해도 괜찮겠네. 그럼 들어가는 거죠. 인수하니까 모두가 싫어.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규고형 부동산 여러분들 입찰 참여하실 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이 있으면 더 좋아요. 봐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 없으면 돈 안 주면 되잖아요. 그죠? 돈 안 주고 다시 경매로 날려버린다든지. 이거 하려면 막 고도의 어떤 작전을 작업을 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단순 무식하게 안 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돈 못 번다니까. 그래서 일단 보셔가지고 인수한다 손치더라도 그래 알았어. 여기 인수하네. 그런데 그럼 나머지 있잖아요. 이게 요 땅이 요역지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 지역권 설정됐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요 땅에 대한 어떤 사용 가치가 있느냐? 있다 그러면 입찰 들어가는 것이죠. 인수한다. 인수하는 거 놔둬버려. 그죠? 일단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요. 여기서 일단 일부 방송을 잠깐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이어가지고 부동산 상해 권리 분석인데 이제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기 라방 제6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